야, 근데 여기 왜 앉아있는 거야? 뭐 합주한다며? 오늘 영상 찍는 거잖아, 수영. 아, 오늘이야? 합주 영상? 아니, 우리 리뷰 영상 하기로 했잖아. 근데 너 언제 말했어? 역시 수영은 넌 개인주의야. 사과는 개인주의야. 수영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모를 수도 있는 거지. 나 악기 들고 왔는데 그러면 그 다시 집에 들고 가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밴드 하기 싫지? 아카식 영상 찍기로 했잖아. 그거 우리가 이제 하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만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아니 나는 뮤비 찍는 줄 알았어. 무슨 갑자기 카메라 막 있고 그래갖고 또 무슨 서프라이즈인가 해갖고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안 되지. 곡의 컨셉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한번 말했었어요. 그 음감회 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만든 곡들이 있고 이제 로빈이 만든 곡들이 있고 해서 이제 서로 다른 컨셉과 느낌이 원래 합쳐진 거였어요. 근데 이제 믹싱이나 좀 프로듀싱 과정에서 좀 변화를 줘서 그나마 좀 획일성을 두도록 한 앨범이죠. 빨간색을 주제로 한 거는 왜 빨간색을 주제로 한 거는 조금 더 강렬한 2집 앨범으로 보이드가 돌아왔다. 좀 더 강렬하게 보이고 싶다. 임팩트 있게. 그 요즘에 색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잖아요. 아니 조금 있는 것처럼 말해봐요. 좀 있는 것처럼.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럼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야. 아니 강렬하다 이거 말고 뭐가 있어? 아니 무슨 뭐 임팩트 있게 가고 싶다. 보면 대뇌에 이제 알파파가나 베타파가 이제 활성화돼서 이제 무슨 뇌하수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무튼 뭐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앨범 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제 5원소라는 뜻인데 이제 우리 이제 4명의 멤버들 합쳐서 제 5원소를 만들어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아카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지었습니다. 그 5가지 원소가 합쳐져서 아카식이란 게 나왔는데 4가지 원소 합쳐져서 아카식이라는 원소가 나온 거죠. 4가지 원소가 합쳐져서 아카식이란 게 나왔는데 한 명 한 명의 색깔을 섞어서 거기서 탄생하는 저희들의 무언가가 만들어지기를 많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아카식이라고 짓지 않았나. 근데 이제 아카식 아니잖아요. 4개의 원소 중에 1개의 원소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아카식이 아니라 사카식이 되는 거네요. 3개 합쳐서 4개, 사카식. 3카식? 곡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가 이제 브링 미 더 호라이즌이라는 밴드를 알았었는데 그때 유행했던 게 되게 차가운 톤이었거든요. 꽉 차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비어있는데 되게 차가운 느낌이 날카로운 톤을 제가 되게 그때 빠져 있어갖고 되게 그런 톤으로 이제 메이킹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만드는 건 반대로 되게 좀 정열적이고 뜨거운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이킹을 했죠. 라스트 로맨서부터 비수연 이 친구와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되게 뭔가 시너지가 굉장히 좋아서 인간성은 안 맞지만 되게 재밌게 했던 작업 중 하나예요. 제가 쓴 곡도 어떻게 보면 수연이가 쓴 곡도 네 곡 내 곡 할 거 없이 서로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고 우리의 곡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곡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죠. 서로의 색이 딱 보이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앨범인데 한 가지 느낌만 들면 되게 지겹잖아요, 듣다가. 근데 최대한 여러 가지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 2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곡이 나왔었고. 힘든 거는 사실 뭐가 있었을까? 힘든 거는 레코딩? 아니 네 새끼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D.E.D 녹음할 때 녹음할 때 이제 주로 기타를 제가 쳐요. 이 친구 이제 엔지니어 역할 하는데 지금 어이가 없는 게 아니 그러니까 솔로를 쳐야 된대요. 쳐야 되는데 이 친구 컴퓨터 앞에 딱 있다가 쳐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갖고 치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그냥 치면 되냐고요 그게. 그냥 치면은 그냥 오불이지. 갖고 좀만 있어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오, 그러셨어요? 발부치 같은 게 있었으면은 이제 몸에 넣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근데 참고 했죠. 결국 한 15분 걸린 것 같은데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나요. 원래 근데 D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스케치를 했을 때 제가 작업실이 없을 때 그죠. 우리 렌트 작업실에서 이제 그지. 거의 이제 한 반나절 넘게 맞다. 박혀서 아예 만들면서 했지 그거를. 음. 예, 아예 그러니까 주제가 없었어. 그러니까 스케치 같은 게 없었고 그냥 그날 딱 렌트 작업실에서 보자 해서 거기서 그냥 다 끝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그냥 아예. 레퍼런스랑 거기에 전체적인 큰 스케치 부상 같은 거는 제가 해오고 거기 와서 공유를 해주고 아니야, 야 그때 다 바꿨어. 그때 레퍼런스 정했잖아. 아니 레퍼런스는 들고 왔는데 레퍼런스 정해줬으면 된 거지. 곡의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악곡적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방향성은 내가 계속 제시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아니 뭐 등정 같은 거 할 때 히말라야나 그 사람한테 나침반만 줬다고 해서 등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니는 딱 나침반만 준 거지. 그리고 등산해 이거 똑같은 거지. 나도 옆에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도와줬잖아. 같이. 비겁한 변명입니다. 무브 임패시브 다이브 투 블랙은 컨셉 앨범이었어요. 원래 세 개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주인공도 있고 여행기 같은 노래였어요. 1탄, 2탄, 3탄 그런 식으로. 이제 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사에 이제 감각을 잃은 폴링 워드라고 나오는데 그 방향 감각에는 모든 감각이 이제 상실된 세계였고, 다이브 투 블랙은 죽음에 대한 각 종교의 세계관, 철학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담은 노래고요. 다이브 투 블랙에 나오는 세계는 이제 죽음이 말리는 세계지. 다 바스러지고 뭔가 우리 실체하지 않는, 특히 임패시브 크로니클은 시간이 정지된 세계. 그래서 이거를 주인공이 여행하면서 겪는 컨셉 앨범이었어요. 그게 이제 주제로서는 그게 컨셉이었고, 악곡으로서는 이제 무봉남과 임패시브 크로니클은 이제 제가 그때 워너클하게 빠졌어갖고, 뭐 더 비기닝이라는 노래도 있었고, 워너클 노래 중에 앤서리스니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임패시브 크로니클에 많이 있고, 다이브 투 블랙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리프나 그런 곡에 대한 그냥 그런 게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었고 최대한 나를 표현하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다 맞아 들어가서 다행이었고,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행의 도입부였어요. 도입부. 인트로 들어보면 이제 마지막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아카식의 세계로 들어간다. 처음에 이제 무브, 그다음에 이제 뭐 다 그런 식으로 순서 되잖아요. 그게 여행기예요. 그런 식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DED 같은 경우는 되게 화창한 여름 날씨, 조금 모험을 떠나는 그런 열정적인 테마를 가지고 신나고 경쾌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너무 질렸어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극단적으로 밝은 노래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메이크를 한 거였고, 만들면서 뭔가 치어리딩이나 그런 응원가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구상하면서 만들었었지. 네, 그죠. 그리고 북극성 같은 경우는 그때 북극성에 대한 영감이 떠올랐을 때는 겨울이었는데, 그때 뭔가 찬바람이 확 몰아치면서 하늘을 봤는데 날씨가 너무 맑아서 그런지 별이 잘 보이더라고요. 이 차가운 공기를 담으면서 뭔가 쓸쓸히 걸어 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연출하고 싶었고, 그 안에서 내면의 고독과 싸우는 그런 거를 좀 그려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악곡적으로도 굉장히 잘 나름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전에 제가 쓰던 스타일과도 조금 사뭇 다르게 뮤비에 그 나온 분이 이뻐서 하드캐리를 하는 것 같아. 이유라 씨 이쁘잖아.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이뻐. 아니 이러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몽이란 곡이 있는데, 다몽 같은 경우는 되게 밤에 뭔가 영감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날은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데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갑자기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막연한 걸 어떻게든 잡고 싶은데
그 잡을 수 없는 뭔가 안타까움과 더 어떻게든 힘을 내야지 하는 마음과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곡이 밤에만 나온다는 거는 작곡가에서 자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당신은 솔로 바로 쳐보라 그랬을 때 못 쳤잖아요. 쳤잖아요 15분 만에.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것도 시간 주니까 했잖아. 당황해가지고 못 치지도 못하는데 기타 전공한 거 맞아요? 그거랑 다른 나라고 하겠지만 아니 뭐 작업할 때 다들 근데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안 취했다 그러지 취했다 그러는 거 봤어? 나 술 안 먹는데요? 아니 평소에 약간 좀 정신적으로 좀 어딘 야 그거 생각났다 우리 임패시브 크로니크 녹음되었는데 그 신 씨가 드럼 데모를 녹음해 줬어요. 근데 괜찮았어. 근데 녹음 스튜디오 가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스튜디오 가면 상황이 막 소리가 되게 선명하게 잘 들려요. 이거 아 하는 것도 아 하게 들리고 근데 자 가다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 뭐야? 그랬더니 데모 줬는데도 안 들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었는데 실제로 들으니까 되게 희한하더라고. 그래갖고 난 바꿔달라고 했는데 못 바꾸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그 왜 안 되냐고 그게 만들어 봐. 해가지고 이제 이 친구랑도 야 너가 알았어 그랬는데 인지하고 있었는데 스튜디오에서 들으니까 자기가 좀 당황스럽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때 데모 봤을 때 이거 진짜 할 거예요라고는 말했대. 근데 진짜 사람 걸어가다가 갑자기 토악질하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구토하는 느낌 그런 느낌 드는 거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본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사실 작업을 할 때 수연이가 신경을 안 써요. 자기 파트 아니면 자기 그냥 레코딩 할 거 다 끝나면 다른 사람이 뭘 어떻게 작업을 하던 보지도 듣지도 뭐 의견을 내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그냥 가만히 그냥 틱 던져주고 알아서 해놓고 이제 뭐 알아서들 잘 하겠지 해놓고 막상 스튜디오 와서 딴 말 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데모 보내줬잖아. 왜 안 들어봤어? 아니 들었는데 아니 들었는데 거기서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그때 당시 아니 기억은 납니까 그거? 신이 쳤던 게 기억은 나요? 기억나죠 당연히. 아니 그래서 그 스튜디오 상황? 신이 썼던 그 리프 자체가 나쁘진 않았어요. 되게 특이하고 재밌었는데 이 친구는 들어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대충 들어본 거지. 그냥 뜩뜩 스킵하면서 아니, 제가 들어봤겠지. 진짜 들으니까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좀 어색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말했지 말하고 나는 갔어. 수연은 개인주의야. 당연히 잘하고 가면 되지. 너 인성 문제 있어? 도마지 안 생각해? 딴 질문 하죠 빨리. 알겠지. 나한테 불리하게 뭔가 나오는 거야 질문들이 다 이거. 이게 다 이제 제가 발견한 건데 맞아. 그 모든 노래에 전부 다 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다이브 와. 투 블랙 그리고 임패시브 크로니클 그리고 무브온. 그러니까 원래는 무브, 다이브, 임패시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만났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인지를 진짜 못했어. 근데 해봤더니 왜 다 부럽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앨범 이름 부로 될 뻔했어요. 그래갖고 그때서야 내가 인지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거지로 무브였는데 무브온으로 바꾸고 네. 임패시브도 임패시브 크로니클로 바꾸고 그리고 다이브 투 블랙도 이제 원래 다이브였는데 다이브 투 블랙으로 바꾸고 맞아요. 그래서 조금 부에 대한 위화감이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엔 완전 부수연이었죠. 부수연. 애중 저는 북극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북극성 같은 경우가 이제 멜로디가 좀 어려운데 그 좀 어려운 거를 둘째 치고 사실은 이거를 멜로디를 몇 번 바꾸려고도 했었어요. 녹음이 잘 안 돼서 조금 아쉽긴 하죠.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뭔가 딜레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후회를 절대 안 해요. 저는 제가 산 인생에 대해서 1도 1초도 후회가 전혀 없고 그런 거 남기는 여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애증이라 그러면 그 싫어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 저는 그건 전혀 없어요. 나는 그 후회라는 감정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절 까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또 여기서 뭐 후회라는 걸 통해서 뭐 배우는데 그런 것도 없네요. 또 그런 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 네놈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 찼구나. 아니요, 전혀요. 아니요, 전혀. 뭔가 다 짜맞추고 온 거네. 질문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뭔가 좀 피해 방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발 그런 쪽으로 합리화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질문에 그냥 좀 말 좀 이쁘게 해서 대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항상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인디 밴드잖아요. 인디 팬덤, 독립된 자본과 독립된 의식으로 이제 지금 밴드다 보니까 뭐 연주하고 있으면 노래를 틀고 저희가 연주를 하잖아요. 싱크 맞춰야 되니까 주민 신고가 막 들어와. 시끄럽다고 막 할아버지 할머니 못 이러고 막 당연히 매번 있는 일이었고 뭐 짐도 무겁죠. 기타 같은 거 막 일 날라면 땀 나고 막 무겁고 여기 막 결려. 근데 이제 컷을 하면 또 해야 돼. 그런 게 힘들었고. 그쵸. 근데 그때 수현이는 짐을 안 옮기지 않았나? 수현이는 짐을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에 짐을 안 옮겼어요. 그냥 대기실에 쏙 들어가서 자기 메이크업 해야 된다고 여기에 거기에 그냥 틀어 박혀가지고 메이크업 받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날카로운 게 있었으면 제가 내가 몸에 넣어줬을 거야. 이틀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촬영하는 동안 앰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드럼 신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고 들어가서 그냥 황제 북극성 뮤직비디오를 보면 블랙 앤 화이트 컨셉이었는데 분명 수연이한테도 설명을 했는데 그때 그 블랙 앤 화이트는 맞는데 블랙 앤 화이트 무늬를 띤 레오파드였어요. 좋잖아요 그거. 그래서 너무 블랙 앤 화이트가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셔츠 정도 생각하거나 아니면 면티 정도 생각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레오파드를 입고 오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죠. 정신적인. 그래서 이제 있다, 원래는 그때 제가 입으려고 했던 화이트 의상이 있었는데 셔츠가 그거를 빌려줬어요. 사실 그날을 위해서 산 건데 밸런스 때문에 빌려줬어요. 빌려주고 이게 팀이지 뭔 소리야. 제가 입었던 셔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 보컬이었던 토아가 이제 여분의 옷으로 가지고 왔던 셔츠를 빌려서 제가 입고 촬영을 했었죠. 자, 다른 에피소드가 또 뭐 있나? 그 팬분 중에 한 분이 저희 먹을 걸 보내주셔갖고 되게 또 건강식으로 보내주셨어요. 샌드위치를. 맞아요. 하고 정말 감사히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저 2개씩 먹었어요. 샌드위치 너무 맛있었고 네. 그리고 컵과일도 보내주시고 맞아. 그러셔서 여유 있게 보내주셔갖고 되게 두 그 개씩 촬영하면서도 먹는 거 같아, 배고픈 거 모르고 그지. 되게 맛있게 먹었던 느낌. 그리고 뭐 뮤비촬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 자체가 이제 팬 3부작으로 진행된 거라서 감사하죠. 다 너무 뮤비 촬영 때문에 연장 너무 많이 돼갖고 죄송했는데 어쨌거나 많이 기다려주셔갖고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원래는 이제 조금 더 일찍 끝냈어야 됐는데 저희 뭐 다시 녹음 리레코딩이 좀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내고 나서 또 이제 편집 기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계속 어쩔 수 없는 딜레이가 너무 지속이 돼서 너무 죄송할 따름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희들도 사실 누구 못지않은 되게 조급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되게 성격 급해가지고 막 11시에 기상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막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람 깨우고 있고 막 이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작업을 할 때 뭔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그날 안에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뭔가 상황이 계속 좀 악재가 겹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딜레이 되고 그치만 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죄송한 마음도 있네요.
앨범 제작 긴 여정이었죠. 예, 원래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곡들로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끝낼 수 있었지만 이렇게 4명의 색을 섞기에 어렵구나. 근데 이렇게 녹아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좋은 곡들로서 우리도 그리고 관객들도 조금은 만족하지 않았나 싶고, 임패시브 같은 경우는 54번 이제 믹싱과 마스터링의 과정을 겪었고 보컬 레코딩을 1000테이크 넘게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하루에 뭐 주말이 그때는 거의 반년 동안 없었어요. 하루에 막 8시간씩 레코딩하고 보컬 레코딩을 그러면서 진짜 막 지치기도 하고 막 그냥 대충대충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우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응원해 주신 건데 우리가 이렇게 놔버리고 설렁설렁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대로 해보려고 이제 많은 심혈과 노력을 기울였던 모든 곡들이 있습니다. 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저희 음악을 들어주고 망원을 정말 그냥 금전적으로 사주고 음악을 그냥 좋아해주고 그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음악가라고 이름을 붙이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드리죠. 이번 앨범도 역시나 여러분들 덕에 나온 거고 사실 그래서 모든 뭐 에피소드건 사연이건 그런 거 제일 위에 있는 게 여러분 팬분들의 성원이지.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카식 CD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앨범 북리 뒷페이지에 보이드와 팬이 함께 만들었다는 의미의 메시지를 적은 게 있어요. 이 앨범의 가장 큰 공헌자는 이제 우리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카식 앨범도 무사히 나올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좋은 뮤직비디오와 저희들의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끝나고 뭐 그럼 또 합주하는 거야? 이거 끝나고 합주를 왜 해? 그럼 그냥 저거 들고 집에 가는 거야? 뭐 너 또 어차피 집에 갈 거잖아. 아니 사람을 집에 못 가게 만들어. 아니 집에 가야지. 간다 그럼 이제. 안녕하세요. 이름은 활동명은 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